안녕하세요, 레빗꾸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넷플릭스에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펭귄 블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펭귄 블룸은 캐머런 블룸이라는 사람의 포토 에세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네, 책으로 만들어진 펭귄 블룸이라는 이야기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도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캐머런 블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인 샘 블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태국에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가 그 아내 샘이 관광지의 난간에서 기댔다가 떨어지게 되어서 이제 하반신 불구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조금은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저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감독은 글래딘 어빈이라는 호주 출신의 감독이에요. 아직 필모그래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3년 정도에 크래커백이라는 단편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제 아버지와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장편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펭귄 블룸이 굉장히 텀이 길죠. 그래서 이번에 2021년인데 이제 꽤 오랜 시간 약간 그 연출작으로는 공백기가 있었고 이번에는 펭귄 블룸으로 다시 영화 연출에 도전하게 되어 보입니다. 등장하는 배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나오미 와츠예요. 나오미 와츠가 이 영화에도 제작까지 맡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연기도 하고 조금 영화의 영향도 준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굉장히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대잖아요. 나오미 와츠가 여전히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유명한 영화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저런 영화들에는 굉장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뭐 머럴랜드 드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더 임파서블에서 이 영화랑 좀 비슷해요. 더 임파서블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도 엄마 역할이고, 그래서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링이나 뭐 킹콩 같은 영화, 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 사람들도 그를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많은 영화들에 출연을 했어요. 뭐 크고 작은 영화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뭐 큰 영화를 찍기도 하고 작은 영화에서도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인디 영화에서도 많이 얼굴을 비추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사실 좀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없어요. 뭐 더 울프 아워나 리스 같은 영화에서 출연을 하면서 이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캐머런 역을 맡은 앤드류 링컨 배우는 워킹 데드의 주인공 역할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뭐 맨 처음에는 그 러브 액츄얼리에서 그 키이라 나이틀리한테 카드로 고백하는 장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이 배우 앤드류 링컨이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얼굴을 알려서 뭐 이런저런 영화를 찍다가 드라마 워킹 데드의 릭 그라임스라는 역할을 맡아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됐죠. 그래서 다음에 몇 시즌을 그렇게 하다가 타차를 했는데 이제 계속 뭐 영화도 찍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힘을 좀 빼고 연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 만족했어요. 영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태국에서 벌어졌던 실제 그 사건을 이제 영화 속에서도 이제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블룸 가족이 어떤 태국의 관광지에 갔다가 옥상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난간에서 그만 그 샘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 뒤에 이제 하반신 불구가 돼서 목숨은 살렸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뭐
혼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지 못해요. 그 사고가 당한 직후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는 다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빠를 더 찾게 되고, 그리고 아빠는 아내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챙기고 자신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큰아들, 아들 3명이에요. 3명인데, 큰아들 노아가 밖에서 막 놀다가 어디선가 아기 까치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아기 까치를 데리고 와서 노아가 막 돌보다가, 노아랑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남편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까치를 샘 혼자 집에 있으면서 같이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보는 과정에서 어떤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의 이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잔잔하고 따뜻합니다. 뭐 이게 약간 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기대보다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한 사람이 하반신 불구를 갑자기 이제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절망감은 굉장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그 나오미 아츠가 연기한 샘은 과거에 자기가 서거나 걷거나 운동을 했던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감과 질투심을 느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진을 막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너무 절망적이니까 막대기로 사진들을 다 깨버리거든요. 유리 안에 있는, 유리 액자에 있는 사진들을 막 깨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족들도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물론 아이들은 놀 때는 굉장히 잘 놀지만 특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도 걸고 그리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이 그 펭귄 블룸이잖아요. 이 펭귄이라는 건 그 노아가 데리고 온 까치의 이름입니다. 까치가 검은색과 흰색이 같이 있어서 노아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펭귄이라고. 그래서 펭귄이 같이 샘하고 생활을 하면서 샘도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좀 케어하면서 키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실제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까치, 굉장히 새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데, 까치하고 같이 있으면서 까치랑 교감하는 그런 장면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런 까치가 막 이렇게 어깨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조금 따뜻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까치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지고 방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고요.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영화 후반부에서는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이 펭귄 캐릭터, 까치가 중심이 되는 영화는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들을, 펭귄과 있었던 일들을 사이사이 보여주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예요. 정신력도 강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했던 인물인데, 갑자기 장애가 생기면서 뭔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변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도와주거든요. 근데 펭귄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이 조금씩 풀려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서 남편과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카약은 이제 앉아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카약을 하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가서 카약하는 처음 교육받는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약을
계속 도전해서 잘 탈 수 있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호주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카약을 굉장히 즐겁게 지금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 같은 데에 따르면요. 남편 캐머런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좀 날선 반응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자신도 마음이 아파서 아내가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너무 내가 동정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조금 그 중간 선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중반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있어요. 아내 샘은 뭐가 싫다라고 하고, 남편은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면서 이제 약간 큰 소리의 언쟁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첫째 아들 노아의 독백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필이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왜 우리 엄마가 있었을까, 왜 우리 가족이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먼저 가자고 했어요, 그 관광지에. 그래서 굉장히 자책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독백 자체도 굉장히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노아는 그 자신 때문에 엄마가 다쳤고, 그리고 엄마가 그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다가가지 못하고 엄마도 자신한테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영화 후반부에 노아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약간의 큰 소리도 내고 울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가족 간의 대화를 영화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펭귄 블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펭귄은 사실 영화 속에서 아주 큰 비중은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 펭귄이 나오는 장면 자체는 다 대부분 날아가는 장면을 빼고는 다 실제로 찍었다고 하고요. 날아가는 장면만을 CG로 이제 구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어쨌든 새잖아요. 사실 강아지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닌데 그렇게 조금 진짜 같은 실제 같은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영화 자체로는 어떤 조금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거나 뭐 조금 너무 극적이다 이런 순간은 사실은 없어요. 굉장히 잔잔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면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따뜻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약간 힐링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딩 타이틀 올라갈 때 실제로 그 가족들의 모습과 뭐 펭귄의 모습과 샘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 다 나올 때까지 끝까지 보시면 좀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펭귄 블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레빗꾸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브런치에 오셔서 영화 관련된 글들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